국민정부의 세계화 개혁부터 공동체 자유주의, 국민통합, 선진화까지 국가개혁에 굵직한 화두를 제시해온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보수 진영의 대표 일원가인 그가 최근 통일운동을 화두로 꺼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진영 논리에 휩싸여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을 구사할 수 없었다 말하는데, 그가 새롭게 제시하는 통일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만난다. 박세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1세기의 한반도의 꿈, 선진 통일 전략, 이런 뭐 거창한 책을 내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통일 언제 됩니까, 우리? 제가 보기에 예. 앞으로 4, 5년 안에 네. 남북 관계가 큰 변화의 전기를 맞을 것입니다. 네. 그때부터 통일 과정이 시작이 되면은 예. 압축적으로 10년 내지 그때부터 10년 내지 15년 안에 통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시작부터 완성까지 일정한 네.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겠죠. 그럴 적에 그 통일이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시키는 예. 남과 북을 합쳐서 선진 1등국으로 만드는 소위 선진 통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선진 통일 전략은 뭡니까? 그럼?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시키는 네. 선진 1등국으로 만드는 통일, 선진 통일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전략이 뭐냐. 네. 그래서 남북이 통일 과정에 들어가고 통일이 성공하게 되면은 그거는 한반도 경제가 뛰어오를 뿐만이 아니라 네. 아마 만주와 극동, 시베리아가 새로운 어떤 발전의 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 전체가 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네. 사회 발전의 지대가 될 것이고 네. 그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거기까지 가기 위한 우리 통일의 비전과 전략이 네. 무엇이어야 되느냐를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선진 통일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 김대중 대통령 지지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을 위해서 막 애썼다라고 보고 있고, 또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남북 관계를 강경하게 만들었다. 또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돈을 퍼주기만 했다. 뭐 이명박 정부의 그 강경 노선은 제대로 한 거다. 이렇게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데 네. 이 우리 위원장님 책, 이사장님 책을 보면 말이죠. 다 비판해 놓으셨어요. 예. 누구도 통일 전략을 제대로 세운 적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지금 우리가 지난 네. 기간을 돌이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진보든 보수든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북 정책의 목표가 네. 통일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한다면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정상국가로 변화시키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예. 북한을 저대로 비정상국가 그대로 두고는 통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걸 변화시키는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통일을 목표로 네. 대북 정책을 해온 것이 아니라 네. 그러면 뭐였어요?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기본적인 목표가 예. 한반도 분단의 유지였습니다. 평화적인 관리였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예. 이걸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였지 북한을 변화시켜서 통일의 시대를 열자 네. 하는 게 아니었고 예. 다만 관리하는 방법이 네. 좀 유화적으로 할 것이냐 네. 하자는 대로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조금 압박을 하면서 엄격하게 할 것이냐. 도발을 못하게 네. 할 것이냐 하는 차이였지요. 네. 그것이 목표는 기본적으로 분단 관리였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사실은 북한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대북 정책의 목표가 통일에 예. 있었다면 예. 지금 냉전 후에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네.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보였어야 됩니다. 아,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네. 변화를 전혀 못. 북은 핵을 계속 개발했고 그렇죠. 북한 동포들은 계속 어려움 네. 삶을 지내야 되고 네. 인권 문제나 기아를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체제가 계속된 거는 사실 예. 대북 정책의 대실패입니다. 대북 정책의 대실패 목표가 북한의 통일에 남북 통일에 있지 아니했다.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제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한번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새로운 화두는 이제 통일이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근데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공허하다고 해야 되나? 이상적이랄까 너무 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북한을 변화시키지 않고 지금까지는 북한의 행동만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예. 북한 체제나
북한 체제의 기본적인 성격은 그대로 두고 네. 북한 행동을 바꿔서 핵을 개발 못하게 한다든가 네. 혹은 또 도발을 자제하게 한다든가 네. 하는 식의 정책이었는데 북한 행을 그대로 두고 행동을 바꾸는 정책은 다 실패했습니다. 예. 그것이 온건이든 압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북한 자체를 변화시켜서 이제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이 이제 통일은 당위로선 좋지만 네.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글쎄요. 말씀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통일하지 않고도 살아왔습니다. 남북한이. 남한은 특히 대한민국 네. 잘 살았죠. 그리고 남한은 남한대로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는 통일하지 못하면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한 4, 5년 안에 예. 통일의 전기를 마련해서 네. 10년 내지 15년 안에 통일을 성공으로 완료시키지 못하면은 네. 우리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네. 첫째는 북한은 빠른 속도로 중국화될 것입니다. 중국의 변방 속국이 될 것입니다. 예. 어떤 학자는 이거를 제2의 티베트라고도 부르고 혹은 또 제2의 만주국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요. 예. 미국의 상원의 스태프 보고서에 네. 어떤 것이 있었냐면 북한이 붕괴하면 남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변방 속국이 될 것이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예. 바깥에서 전문가들은요. 네. 지금 이대로 두면 북한은 가라앉고 있고 예. 그렇죠. 중국은 커지고 있는데 네. 남한이 뒤로 물러서서 빠지면. 통일에 대해서 관심과 열성이 적으면 예. 열정이 그러면 북한은 중국의 변방 속국이 되는 소위 중국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예. 아닙니다. 그러면 38선이 네. 이제 더 이상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 되는 국경선이 국경선 되고 되겠죠. 예. 동해안에 중국 배가 뜨게 됩니다. 그렇죠. 청진이나 나진에서 중국 배가 떠서 네. 동해안을 지나서 대한해협을 지나서 이제 바레만이나 상해로 가게 되면은 네. 당연히 일본은 재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북아는 새로운 냉전에 갈등과 대립의 시기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내에 있는 조그만 섬 비슷하게 됩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동북아 새로운 갈등과 대립으로 가는 속에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화 어렵고 물론 통일도 어렵고 네. 분단된 삼류 국가로 추락할 가능성이 많다. 대한민국이 고립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고립되고 안에서 갈등이 더 심해지고 아. 지금 어느 나라가 그런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의 예. 해외에서 투자가 일어나겠어요. 아. 그래서 대단히 어려워진 국면으로 네. 가는데 대한민국 역사는 지금 갈림길에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세계 중심으로 나가느냐 네. 다시 과거의 세계 변방으로 돌아가느냐. 네. 지금 그 역사적 갈림길에 네. 우리가 서 있다. 여기서 우리가 통일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단순한 네. 당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죽고 사냐 문제네요. 지금. 그렇죠. 한반도의 미래가 있느냐, 네. 과거로 회귀하느냐. 네. 이 지금 갈림길에 있고 그 과정에서 물론 북한 동포들의 삶, 네. 그분들의 이제 해방, 인간적인 정치적 경제적 해방 문제도 아주 중요한 우리의 가치입니다만은 길게 볼 때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 자체가 지금 큰 갈림길에 있다. 대통령이 외교를 꽤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 통일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있고 그 안목을 실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있는지도 생각하고. 모르겠다. 그리고 그동안은 비교적 과거보다는 제가 볼 때 네. 박 대통령이 외교 안보 쪽을 잘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나가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가야 돼? 통일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열려면은 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네. 통일하겠다는 얘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 통일을 동북아가 지금 굉장히 새로운 그런 변화 와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외교 안보적으로. 그리고 각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제 자기들의 전략을 짜고 있는 와중에 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동북아 안보 외교 관계에서 상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했다가 북한이 남한이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는 저항하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항상 지금 자기들이 핵을 개발하고 예. 백성들을 굶기는 중요한 이유가 네. 남한이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미국이 쳐들어오려고 그래서 예. 적대 정책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렵다 하는 네. 걸 자기들의 정책 실패의 구실로 쓰는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예, 게 예.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항상 그런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하고 특히 네. 그런 통일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주는 거는 네.
북한 동포들에 주는 의미가 큽니다. 메시지가 큽니다. 북한 동포들이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예. 자기들 체제가 잘못되는 건 알지만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겠죠. 남한 동포들도 통일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면 더더욱 실망할 것입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이 통일하겠다 하는 걸 확실히 하는 거는 북한 동포에 주는 메시지가 강하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일본, 미국, 중국, 소련이 지금 동북아에 새로운 장기판을 두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적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에서 상수다, 변수가 아니다. 이걸 전제로 당신들이 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질서를 짜라 하는 걸 확실히 해줘야 되고 그럴 적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략을 짤 적에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하고 짜지 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 정부도 국민도 지도자도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크지 않다고 본다면 다른 형태의 미래 그림을 짤 수가 네.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이 좀 더 강하게 네.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내가 또 훨씬 더 강하게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을 통일 비전을 얘기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대외에서도 뚜렷하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제 어쨌든 큰 틀에서 볼 때 대북 강경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북한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통일로 가기 위해서 제가 북한을 아까 어떻게 핸들링해야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통일 정책이 아니라 분단 관리적이었 네. 정책이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의 상대방이 주로 누구였냐면 북한에 있는 당국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북한의 당국자와의 대화나 교류도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통일에서 더 중요한 북한 동포들과의 대화와 교류입니다. 할 수 북한 없지 수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북한 동포들한테 우리의 네. 통일의 열정과 의지와 통일의 비전을 전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북한 동포는 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선전으로 듣는 거는 미국이 압박하고 대한민국이 자기들을 압박해서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삐라를 보내야 되는 건가요? 삐라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 심리전의 하나고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네. 탈북 동포들이 약 2만 6천 명이 그렇죠. 네. 또 여기에 지금 재중 동포들, 네. 재중 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분이 50만 좀 넘습니다. 이분들이 말이죠. 수시로 북한하고 교류하고 친척도 있고 방문도 그렇긴 하죠. 하고 예. 전화도 하고 예, 예. 남한에서 돈 벌어서 북한에 보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네. 여기 살고 있는 재중 동포들, 여기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네. 그분들이 여기서 번 돈을 보내면서 친척들한테 선물을 보내면서 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남한에 갔더니 네. 남한 동포들이 통일을 정말 열심히 원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더라. 남한 동포들과 손을 잡으면 정말 네. 우리의 미래가 밝아진다 하는 네. 메시지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 동포들이 자다가도 네. 꿈속에 아. 통일을 생각하게 되고 한국 주도의 통일이 자기들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렇게 우리가 드리게 될 때 통일은 성큼 다가옵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가 너무 덜 했다. 예. 그건 통일의 정책이 아니었다. 네. 그래서 남한에 가보니까 남한 사람들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급하지 북한 동포들의 고통 문제나 통일 문제는 거의 관심 없더라. 네. 이런 메시지가 북한에 들어가면 통일은 우리 때문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